지금 한 8,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는 뭐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이렇게 싼데 뭐 굳이 알트코인을 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하락이 끝났을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은 걸로 저는 요 정도 상승했으면 유의미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좋은 가격일 때는 8월까지이지 않을까. 9월 이후에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15일 오전 9시 22분입니다. 네,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 빨간 선 위로 안착을 했죠. 네, 바이낸스 차트로 좀 보실게요.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이 빨간 선이 200일선이고요. 녹색 선이 121선인데 200일선 위로는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1차 과제는 수행을 한 거죠. 네, 이거 위에 올라오는 거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21선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대략 한 65,000달러? 네,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요 정도는 한 7월 말에서 한 8월 초 정도에 요쯤에는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53,000까지 저때 빠졌었죠. 요때 한 54,000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요때군요, 요때. 한 53,485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다행히 이거를 한 번 더 깨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다행스럽고요. 하지만 아직 그 무시무시한 마운트 곡스 물량은 시장에 아직 풀리진 않았습니다. 대략 한 14만 개 정도? 이 정도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8,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트 가격으로 8,560만 원 정도인데 이 가격일 때 저는 뭐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사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안 사고 있고요. 지금은 뭐 비트코인만 사고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이렇게 싼데 뭐 굳이 알트코인을 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럴 때 뭐 알트코인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4%대까지 빠졌잖아요. 네,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상승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 지금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하락이 끝났을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때 저점이 53K잖아요. 바닥은 찍은 걸로 저는 요 정도 상승했으면 유의미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0일선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200일선 위로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돼줄 거거든요. 그래서 53K를 다시 깨러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은 대략 한 8월 정도에 풀리게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라가서 121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까지는 저는 좀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바이낸스 들어가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하느라 뭐 사고 판 거 좀 시연을 해본 거고, 어쨌든 이때부터도 사고 있었죠. 사고 있고, 0.05개 샀고, 0.1개는 샀다가 이건 취소했어요. 거래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0.05개 샀고, 0.05개 샀고, 0.05개 샀고, 0.05개 샀고, 네, 계속 사고 있죠. 0.02개 샀고, 이건 취소됐고요. 다시 0.02개 샀고, 0.02개 샀고, 계속 꾸준히 사고 있잖아요. 7월 들어서는 뭐 계속 사고만 있습니다. 네, 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 되게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8월 달까지는 네,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0.02 BTC씩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보고 자꾸 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상관없이 사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올랐으니까 떨어지길 기다리고 막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사기만 할 겁니다. 0.02개. 0.02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8월까지는 계속 모아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9월부터는 좀 상승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8월까지는 네,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네, 꽤 많이 올랐죠. 네, 3,254달러까지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28,000을 다시 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도 이더리움도 되게 단단한 게 요때 저번에 하락이 왔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나기 전에 가장 우울하고 암울했잖아요. 이때 제가 이더리움 방송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격 이하로 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때가 2,800달러인데 여기까지 빠지고 그 미만으로 더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요때 이더리움은 조금만 많이 사진 않았고 조금 더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까지는 좀 그래도 안전하게 코인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들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랑 이더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들에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알려주는 거 보니까 7월 내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쯤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 ETF가 승인되는 거를. 그래서 이더리움 승인되면은 당연히 좀 호재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트코인은 ETF 승인되고 그 다음날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더리움도 뭐 똑같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더 2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미리 발행했던 ETF인데 이번에 그레이스케일도 동시에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미니 트러스트라고 티커가 예술입니다. 네, 증시 증권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더죠, 이더. 이더로 검색을 하면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ETF가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 ETF가. 그래서 이거 바로 갈아타게 되면은 좀 유출이 크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지금 사는 건 어떠냐?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장기 보유가 목적이니까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비트코인 위주로만 계속 사고 있어요. 두 개 뭐 나눠서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뭐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비트코인 위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너무 큰 뉴스가 있었죠. 제가 좀 종합을 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 중에 하나죠. 도널드 트럼프거든요. 저는 어제 이 사건을 보고서 트럼프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트럼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부터 이제 관심이 들고, 나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 본심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응원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거 영상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네, 못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영상 살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JTBC 뉴스인데요. 여기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총을 쏘거든요. 총격이 이제 있을 거예요. 았다고 하면서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원들이 오고 있고요. 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밀 경호팀이 용의자를 사살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미국에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연하게 이게 귀에 총을 맞았는데 너무 의연하게 일어나길래 이거 자자크가 아니야? 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귀에 총을 맞고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퇴장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멘탈인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자자크가 아니야? 이거 좀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말 좀 심하게 많이 놀랬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가 공개한 건데 총알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귀를 이렇게 피격하고 아따고 하는 순간에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궤적이 찍힌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귀면 뇌하고 바로 옆이잖아요. 자칫하면 그냥 죽었을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 진짜 신이 도운 거 아닙니까? 네, 귀하고 뇌는 진짜 정말 백지장장 차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또 뉴스 보니까 차트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이렇게 돌렸대요. 살짝 돌리면서 이제 뇌에 맞을 게 귀를 살짝 스쳐가게 됐다고 하답니다. 이렇게 피하면서 그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돌고 있는 사진인데 트럼프가 방탄조끼를 입었대요. 옷이 구멍 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방탄조끼가 없었다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한 발을 노리고 그다음 머리를 쐈는데 차트를 보면서 살짝 비껴가가지고 귀에 상처만 입히고 지나가고 다행히 무사하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퇴장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좀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용의자가 벌써 밝혀졌죠. MBN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앳된 20대의 남자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옆에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아빠가 예전에 사둔 소총을 들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신들 보도한 거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누가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 신고가 무참히 씹혔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뉴스였어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총격범이 여기 있었고 한 120m밖에 안 됐대요. 네, 여기에서 좀 이렇게 엎드려 쏴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엎드려서 트럼프를 저격하고 처음에는 가슴에 맞고 한 번은 또 이렇게 머리를 겨냥했는데 차트 보느라 살짝 피해가지고 귀를 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것도 MBN 뉴스에서 캡처해 왔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서 상도 받고 했대요. 왕따였다고 합니다. 왕따였고 좀 수학과 과학에 좀 재능이 있는 아주 영리한 친구인데 뭐 영리한 친구니까 뭐 그거는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은 뭐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유튜브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미국에 사는 거 진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라 그래야 되나? 이 악당은 바로 살인범은 바로 사살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진압이 됐죠. 제일 가슴이 아픈 건 트럼프는 무사했지만 이분이 소방관님이신데 트럼프 총격 소리를 듣고서 이제 자기의 아내와 이 딸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딸을 덮고 같이 엎드렸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빗나간 총알에 이분은 돌아가시게 되고 아내와 그 따님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소방관님이신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정치 성향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선량한 시민이 사망했고 또 두 분의 추가적으로 총상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잘 치료받아서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허가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진짜 너무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네, 총기 난사 사건도 자꾸 생기고 미국에 사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새삼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곤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용기에서 걸어서 내렸다고 하고요. 생명의 위협은 전혀 없다고 하고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번 달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있대요. 네, 여기에도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대선 후보 최초이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연설을 하면 그리고 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도 호재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해서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은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상자가 없었다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살인자와 좀 피해자가 발생한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 해주자. 그동안은 2년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 3년짜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를 28년 1월 1일부터로 3년간 유예해주자. 제발 꼭 이게 시행이 돼서 꼭 이렇게 발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다른 민주당이나 이런 다른 저항 없이 무사히 좀 통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상자산 과세도 일단 3년 유예가 되고 나서 좀 공제 금액도 5천만 원으로 인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투자 환경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런 법제가 마련된 것도 없는데 과세부터 하게 되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수익 얻는 거 계산하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워지고 이거는 꼭 유예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년 정도만이라도 꼭 유예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말 동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별일 없이 무사하게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위험은 아직 그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긴 하죠. 근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14만 개인 거는 맞는데 14만 개가 일제히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들 중에서 이게 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이라서 사망하신 분도 있겠죠. 사망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있었지만 암호나 인증을 해야 되는데 조건에 부합해야 이걸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물량들도 제 생각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리 조기 상환 받은 것도 있죠. 조기 상환은 사설 업체 통해서 일종의 깡 같은 거란 거죠. 이 물량이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는 거는 한 7만 개 정도? 나머지 7만 개는 이미 다 돌려받은 거죠.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어치를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9천만 원만 현금 일시 상환으로 이미 돌려받은 게 꽤 많습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설업체가 지금 이 시점에 매도 물량을 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만 개만 나오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사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1년 정도 더 보유할 사람들, 이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년쯤에 최고점 도달했을 때 파는 물량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1, 2만 개 정도가 시장에 풀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선 예에서 봤듯이 독일 물량 이거 5만 개를 다 팔아버리는데도 이게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마운트곡스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물론 하락은 있을 거예요. 한 8월쯤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앞으로는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좋은 가격일 때는 8월까지이지 않을까. 뭐 9월쯤에는 한 요 정도는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6, 7만 달러 정도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 이후에는 다시 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8,500만 원을 넘어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